이진원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가로지르며 질주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도로는 퇴근 시간의 혼잡함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이 차는 그 어떤 교통체증에도 굴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속도를 높였다. 운전대를 잡은 이진원의 손은 굳게 쥐어 있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뒷좌석에는 그의 아들 이시우가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같은 장난스러운 웃음 대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쫓는 차들은 짙은 선팅이 된 검은색 승합차였다. 총 3대의 승합차가 세단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가던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옆으로 꺾더니 세단의 진로를 막아섰다. 이진호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간신히 추돌을 피했지만 이내 다른 승합차 2대가 양옆에서 그의 차를 조여왔다. 사방이 막히자 이진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한성그룹의 젊은 CEO였다. 수많은 위기와 경쟁자들을 상대해왔지만 오늘처럼 자신의 목숨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어린 아들 때문에 더욱 초조했다. 아빠,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쫓아와요? 시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시후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눈 감고 있어. 이진호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완벽하게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헬멧을 쓴 건장한 남자들이 승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이진원의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진원은 틈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지만 차들은 이미 그들의 차를 완전히 에워싼 상태였다. 절망적인 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뒷좌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시우는 이제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진원도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때 시우가 갑자기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우야, 안 돼. 이진원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시우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이진원은 정신없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헬멧을 쓴 남자들이 그의 앞에 들이닥쳤다. 내 놈이 이진원이군. 순순히 따라오시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시우가 마치 그림자처럼 남자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작은 몸집을 이용해 남자들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고 헬멧을 쳐내고 팔을 비틀었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시후의 몸놀림은 마치 영화 속의 쿵우 고수처럼 유연하고 강력했다. 그는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펼치는 움직임은 어른들도 당해내기 힘든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이진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서 아들의 놀라운 재능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였다. 시후의 공격으로 남자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한 남자가 시후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시후는 몸을 숙여 파이프를 피한 뒤 남자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시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진원에게 다가왔다. 아빠 차에 냄새나요. 어디 고장났나? 이진원은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았다. 시후의 작은 몸이 이진원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진원은 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 차림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달빛 아래의 요정 같았다. 그녀의 옆에는 시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괜찮으신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혹시 제 아들을 도와주셨나요? 이진호는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니요, 저 아이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여인은 곤란한 듯 말을 흐렸다. 선배, 우리 빨리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여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래 가자. 여인은 이진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 순간 시우가 여인에게 달려가더니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예쁜 누나, 이거 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시우가 건넨 것은 작은 붉은색 구슬이었다. 구슬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고마워 꼬마야. 하지만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순 없어. 여인이 거절하려 하자 시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괜찮아요. 누나가 가져야 해요. 그래야 아빠가 건강해져요. 시우의 말에 이진호는 순간적으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시우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진원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진원은 한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 여인에게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이진호는 아들 시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시우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나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시우는 그저 평범한 6살짜리 아이였다. 이진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때의 사건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이진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한성그룹의 CEO로서 그는 늘 바빴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비서실장 김민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김민준은 이진원의 오른팔이자 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회장님, 이번 백호산 경매에 참석하시겠습니까? 김민준이 이진원에게 물었다. 백호산 경매. 무슨 경매지? 백호산에서 열리는 희귀보물 경매입니다. 이번 경매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봉황의 피라는 희귀한 돌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돌을 가지면 운명이 바뀌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준의 말에 이진원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희귀한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봉황의 피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뛰었다. 예약해. 참석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약혼녀이신 장윤아 회장님께서도 이번 경매에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의 말에 이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윤아는 그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장 회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이진원을 짝사랑했지만 이진원은 그녀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장윤아는 이진원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그의 곁에 집요하게 머물렀다. 이진원은 그녀의 집착이 부담스러웠지만 장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녀를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백호산 경매장. 이곳은 온갖 희귀한 보물을 소유한 부호들과 수집가들로 북적였다. 이진원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경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장윤아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장윤아는 이진원의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진원 씨, 이번 봉황의 피는 제가 꼭 손에 넣을게요.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괜찮아, 윤아. 무리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진원 씨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장윤아의 집착적인 말에 이진원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장은솔과 그녀의 딸 이시아였다. 그들은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수한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빛났다. 장은솔의 얼굴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이진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니, 그날 밤의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기억이었다. 그때 시우가 이진원의 팔을 잡아끌며 소리쳤다. 아빠, 저기 저 누나다 시우가 가리킨 곳에는 장은솔이 서 있었다. 이진원은 시우의 행동에 당황했다. 시우는 장윤아를 무시하고 장은솔에게 달려갔다. 예쁜 누나, 저 기억나요. 쿵우 잘하는 오빠요. 시아는 시우의 말에 활짝 웃으며 답했다. 네, 기억나요. 정말 멋졌어요. 두 아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장윤아는 이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가득 찬 눈으로 장은솔을 노려보았다. 당신 여기 웬일이죠? 이런 곳에 올 자격이나 있나요? 장윤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장은솔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네요, 윤아 씨. 저도 초청장을 받고 왔습니다. 초청장, 당신 같은 고에게 누가 초청장을 줘요? 혹시 진원 씨를 유혹하려고 온 건 아니겠죠? 윤아 씨 말 조심해요. 이진원이 장윤아를 제지하며 말했다. 그때 경매가 시작되었다. 경매의 첫 번째 품목은 봉황의 피였다. 사회자의 설명에 따라 경매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장윤아는 10억, 20억, 50억 거침없이 가격을 불렀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진원을 위한 봉황의 피였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다른 부호들도 포기하기 시작했다. 장윤아는 마지막으로 100억을 외쳤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그때 장은솔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110억에 제가 사겠습니다. 장은솔의 말에 경매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장윤아는 분노에 찬 눈으로 장은솔을 바라보았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난 거지? 장은솔은 장윤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진원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진원 씨, 6년 전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서 중요한 것을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6년 전의 기억을 잃은 이진원은 그녀의 말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이진원의 몸에 머물렀다. 이진원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기운이 그녀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시우가 장은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 아빠가 준 거 잘 가지고 있어. 그거 아빠가 준 행운의 구슬인데. 시우의 말에 이진원은 자신이 과거에 장은솔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장은솔은 시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가지고 있어. 아주 소중한 보물이야. 그녀는 시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 같았다. 장윤아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심에 휩싸여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진원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진원 씨, 저 여자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6년 전에 당신을 유혹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장윤아의 고백은 이진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장은솔은 경매인에게 다가가 봉황의 피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이 봉황의 피에 닿자 돌은 은은한 붉은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이진원은 봉황의 피에서
나는 강렬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신비로운 힘이었다. 장은솔은 이진원을 잠시 바라보더니 경매장을 유유히 떠나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의미심장했다. 이진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6년 전의 기억, 그리고 시우가 그녀에게 준 행운의 구슬.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장윤아의 집착적인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이진원은 장은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전에 잊힌 운명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경매장에 소란이 잦아들었지만 이진원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장윤아가 자신을 6년 전 그날 밤의 여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은솔은 자신이 이진원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두 여인의 말이 서로 엇갈리며 이진원의 기억을 더욱 안개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잃어버린 6년 전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애썼지만 머리는 통증만 심해질 뿐이었다. 이진원은 굳은 표정으로 장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집착과 장은솔을 향한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윤아, 나에게 말해줘. 6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진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장윤아는 이진원의 차가운 시선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가면을 쓰고 미소를 지었다. 진원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당신은 그때 술에 취해 있었고 제가 당신을 숙소로 데려다 줬어요. 당신은 그날 밤 내게 사랑을 고백했고 저는 당신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죠. 그런데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영희는 완벽했다. 이진호는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장은솔의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때 장윤아의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이진원 회장님의 아드님을 모셔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했어요. 진원 씨, 이제 당신 아들을 만날 시간이에요. 장윤아는 이진원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진원은 아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의아해했다. 그 순간 한성그룹의 경호원들이 시우를 데리고 경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시우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이진원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여기 너무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진원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였다. 장윤아는 시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시구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아빠랑 같이 살면 돼. 시우는 장윤아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끼고 몸을 피했다. 시구는 누구예요? 제 이름은 이시후예요. 장윤아는 시후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시구가 낯을 가리네요. 미안해라. 아빠랑 엄마가 함께 사는 집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부터 여기에서 같이 살자.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아니. 이진호는 장윤아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시후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이진원의 기억 속에는 장윤아와 함께했던 밤의 흔적이 없었다. 그때 이진원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다가와 이진원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이 아이의 이름은 분명히 이시우였습니다. 장윤아 회장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시구라고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장은솔 씨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진원은 김민준의 말에 장윤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윤아의 이중적인 행동과 거짓말에 지쳐가고 있었다. 이진원은 시후의 손을 잡고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장윤아는 그런 이진원의 뒤를 쫓으며 말했다. 진원 씨,
우리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시구도 이제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진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장은솔은 경매장에서 나와 딸 이시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봉황의 피를 손에 쥐고 있었다. 봉황의 피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시아는 엄마의 손에 있는 봉황의 피를 보며 신기해했다. 엄마, 저 돌은 왜 빛이 나요? 저 돌이 정말로 아빠를 고쳐줄 수 있어요. 시아의 말에 장은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응, 그럴 거야. 엄마가 꼭 아빠를 고쳐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장은솔은 이시아에게 자신이 6년 전 이진원과 맺었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이진원이 자신에게 행운의 구슬을 주었고 그 구슬이 자신과 이진원의 운명을 묶어주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그때 아주 아팠어. 엄마는 아빠를 치료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 그리고 아빠가 건강해지자마자 떠나갔지. 그런데 그날 밤 장윤아가 아빠를 유혹해서 아빠가 기억을 잃게 만들었어. 시아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아빠는 장윤아라는 나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하지만 엄마가 꼭 아빠를 되찾아올게. 아빠는 우리를 잊지 않았을 거야. 장은솔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장윤아가 이진원의 아들인 시우를 이용해 이진원을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은솔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진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진원의 대저택. 시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장윤아는 시우를 달래기 위해 애썼지만 시우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시우는 싫어요. 시우는 엄마가 좋아요. 시우의 울음에 장윤아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시구, 너 자꾸 엄마라고 하면 혼난다. 나는 내 이모야. 알겠어,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간 나쁜 여자야. 시우는 장윤아의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때 이진원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시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장윤아는 이진원에게 시우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평했다. 진원 씨, 이 아이는 정말 통제하기 힘들어요. 훈련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당신과 나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이지 당신의 아들인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장윤아의 말에 이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장윤아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했다.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장은솔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막혔지만 굴하지 않고 이진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진원 씨,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장은솔의 목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장은솔의 등장에 장윤아는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천한 여자가 감히 이진원 씨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장은솔은 장윤아의 비난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내 아들을 찾아왔을 뿐이야. 당신이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당장 내 아이를 내놔. 장은솔의 당당한 태도에 이진원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원은 장윤에게 물었다. 윤아,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이를 데려온다고 했으면서 왜 이 여자가 찾아온 거야? 장윤아는 이진원의 질문에 당황하며 둘러댔다. 진원 씨,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6년 전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것도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운명을 훔치기 위해 당신을 유혹했고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아주 교활한 여자예요. 장은솔은 장윤아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윤아,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 장은솔은 이진원에게 손목시계를 보여주었다. 이 시계 기억하시나요? 6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나에게 준 시계예요. 당신은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며 이 시계를 주었죠. 그런데 이 시계는 당신이 장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진원은 장은솔의 손목시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시계에 새겨진 문구를 보았다. 운명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문구는 6년 전 자신이 장은솔에게 주었던 그 시계에 새겨진 문구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진원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윤아는 그날 밤 자신이 이진원의 옆에 있었고 그와 키스했다고 말했지만 이진원의 기억 속에는 장은솔의 모습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장은솔은 이진원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했다. 이진원 씨, 당신은 나를 잊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는 그 증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 이시후. 장은솔은 이진원에게 시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시후는 이진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진원은 사진 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다. 장윤아는 이진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초조해했다. 진원 씨,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건 조작된 사진일지도 몰라요. 저 여자는 당신의 아들을 훔쳐서 당신을 협박하려 하고 있어요. 장은솔은 장윤아의 비난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윤아,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오고 그의 이름을 시구로 바꿨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은 당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내 아들을 이용했지. 장은솔의 폭로에 장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진호는 더 이상 장윤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장은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해줘. 내 아들의 DNA 검사를 해보자. 만약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면 당신은 내 아들의 엄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 아이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진원의 단호한 말에 장은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진원의 진심을 느꼈다. 장윤아는 이진원의 말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진원과 장은솔 그리고 시우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이진원의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어야 했다. 이진원의 운명은 자신의 손안에 있어야 했다. 장윤아의 악의적인 계획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성그룹 대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윤아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이진원의 얼굴에 떠오른 의심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시후를 이진원의 집에 데려온 것은 이진원의 아들을 인질 삼아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은솔의 등장과 그녀의 폭로 그리고 DNA 검사라는 돌발 상황은 그녀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장윤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온갖 수를 계산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것. 하지만 이진원의 철저한 감시망을 피하기는 불가능했다. 이진원은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장윤아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장은솔이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장은솔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같은 시각 이진호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6년 전의 기억이 담긴 비밀 파일이 놓여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그가 장은소를 만나기 전까지 이 파일을 숨겨왔다. 파일에는 그날 밤의 사건이 담겨 있었다. 이진원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졌을 때 장은솔이라는 의문의 여인이 나타나 그를 치료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봉황의 피를 돌려주었다. 그때 이진원이 그녀에게 행운의 구슬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 모든 기록은 이진원의 잃어버린 기억과 장은솔의 주장과 일치했다. 이진원은 파일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장윤아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기 때문이다. 이진원은 아들 시우를 찾아갔다. 시우는 방 안에서 장난감 병정들과 놀고 있었다. 시우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빠, 우리 엄마 언제 와? 아저씨들이 자꾸 나를 시구라고 불러. 시구는 나쁜 애래. 시우의 말에 이진원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들이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안고 다독이며 속삭였다. 아니야, 내 이름은 이시우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 그리고 곧 엄마가 올 거야. 이진원의 말에 시우는 불안한 표정을 거두고 환하게 웃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장은솔이 이진원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이진원은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검사 결과를 읽으며 흔들렸다. 이진원은 그녀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장은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맞아요. 시우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진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장은솔의 말을 믿었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장은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장은솔은 이진원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6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다. 장윤아는 이진원이 장은솔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진원의 서재로 달려갔다. 진원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자의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당신의 아들을 훔쳐서 당신을 협박하려는 거라고요. 장윤아의 고함에 이진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장윤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장윤아, 이제 그만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시우는 내 아들이 맞아.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았어. 이진원의 말에 장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 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장은솔은 장윤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장윤아, 이제 당신의 차례야.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모두 되찾을 거야. 장은솔의 말에 장윤아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웃기지만 나는 너 같은 고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까짓게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그때 장은솔은 장윤에게 잊혔던 진실을 꺼내놓았다. 당신이 나를 구하라고 부를 자격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장 회장님의 친딸이고 당신은 그저 입양된 양녀일 뿐이니까. 장은솔의 폭탄 선언에 장윤아는 물론 이진원과 김민준 실장 모두 충격에 빠졌다. 장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장은솔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장 회장님의 친딸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장 회장님의 딸로 자랐다고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장은솔은 장윤아의 말을 무시하고 이진원에게 말했다. 진원 씨,
우리 아버지는 장 회장님이에요. 6년 전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저는 당신에게 행운의 구슬을 주었어요. 그 구슬은 저와 장 회장님의 인연을 묶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장윤아가 그 구슬을 빼앗아 갔고, 그 때문에 당신은 저를 잊게 된 거예요. 장은솔의 말은 이진원의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씩 되찾게 해주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장은솔에게 행운의 구슬을 주었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장은솔은 이진원과 함께 장 회장을 찾아갔다. 장 회장은 장은솔과 이진원의 방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장은솔은 장 회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당신은 장윤아를 친딸처럼 키우고 저를 버렸나요? 장 회장은 장은솔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장윤아는 아버지의 침묵에 분노하며 소리쳤다. 아빠,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장 회장의 아내가 나타나 장은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 네가 내 딸이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널 버렸어.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너의 운명은 너무나도 불행했거든. 장 회장의 아내의 고백에 장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장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빠, 엄마,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당신들의 딸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장 회장은 장윤아의 절규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장윤아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장 회장은 장은솔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은솔아. 장윤아는 너와 달리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 나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키웠단다. 하지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불길하다고 했다. 나는 너의 불행한 운명이 우리 집안에 미칠까봐 두려웠다. 장 회장의 말에 장은솔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은 이유를 깨달았다. 자신의 운명이 불길하다는 이유로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장은솔은 차가운 눈빛으로 장 회장을 바라보았다. 제 운명이 불길하다고, 그래서 저를 버렸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장윤아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장은솔은 더 이상 미련 없이 장 회장의 집을 떠났다. 이진호는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는 장은솔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는 장은솔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요. 이진원의 진심 어린 말에 장은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장윤아의 복수와 이진원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백호산에 있는 건공영에 달려 있었다. 이진원의 대저택 서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진원은 장은솔에게 자신의 운명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전해지는 저주를 안고 있었다. 운명의 기운을 가진 자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하면 그 운명은 급격히 소멸하고 이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방법은 바로 백호산에 보관된 건공영을 얻는 것이었다. 건공영은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매년 백호산에서 열리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자만이 그 거울을 가질 수 있죠. 이진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고수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제 몸의 기운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은솔은 이진원의 말을 듣고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가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에게는 당신의 운명을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6년 전 제가 당신을 살렸던 것처럼 저를 믿으세요. 이진원은 그녀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장은솔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시우와 시아를 유모에게 맡기고 백호산으로 향했다. 백호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산 정상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묘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았다. 산 입구에는 수많은 무림 고수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장은솔은 경기장 입구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이진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진원처럼 따뜻하지 않고 차갑고 교활했다. 네가 이진원의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여자군. 남자는 장은솔을 비웃으며 말했다. 이진원에게는 운명을 바꿀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주술사를 찾아다니나 보지 헛수고하지 마라. 내깟 주술로 내 형님의 운명을 바꿀 순 없어. 그 운명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장은솔은 그가 이진원의 이복 형제인 이청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청호는 어릴 때부터 이진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늘 이진원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그를 증오했다. 이청호는 자신이 이진원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이진원만을 칭송했다. 그는 이진원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이진원을 몰아내려 했다. 건공영은 제게 주십시오. 장은솔은 이청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이진원 회장님의 것입니다. 이청호는 장은솔의 말을 듣고 조소했다. 내깟 계집애가 감히 내게 명령을 해 내까짓게 백호산의 실력자들을 상대할 수나 있을 것 같나. 이번 경기의 챔피언은 바로 나 이청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건공영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테니까. 장은솔은 이청호의 오만함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진원과는 전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이청호의 기운은 어둡고 탁했으며 그에게서 나는 모든 것이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경기장으로 향했다. 경기장 안은 이미 수많은 선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용왕무국 문파의 소장님 그리고 무림 고수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장은솔은 그들의 위압적인 기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기운은 그들의 것과 달랐다. 그녀의 기운은 마치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했으며 자연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한 남자가 장은솔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백호산에 올라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소. 어서 내려가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시무시한 실력자들이라오. 감히 당신 같은 약골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오. 남자는 장은솔에게 동정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장은솔은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겁니다. 그리고 이 건공영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의 오만함에 분노를 느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상대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외눈박이 용이었다. 그는 장은솔을 비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리로 와. 이 연약한 몸뚱이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순순히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지. 내가 널 때려 눕히고 울어도 사탕은 사주지 않을 테니 각오하고 덤비라고. 장은솔은
남자의 조롱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장은솔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장은솔은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그의 눈을 정확하게 찔렀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이빨이 다 부러졌어. 장은솔은 쓰러진 남자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다음에는 치과 의사를 예약해 줄게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그녀의 무시무시한 힘을 깨달았다. 장은솔은 외눈박이 용을 쓰러뜨린 후 다른 선수들에게 소리쳤다. 누구든 건공용을 원한다면 모두 한꺼번에 덤비세요. 그녀의 말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쓰러뜨리고 건공용을 차지하려 했다. 그러나 장은솔은 그들의 공격을 모두 가볍게 막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신비로운 기운을 이용해 선수들의 몸을 튕겨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주먹 대신 손바닥을 사용했고 발차기 대신 가벼운 발놀림으로 선수들을 제압했다. 장은솔의 압도적인 힘의 선수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이청호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장은솔의 싸움을 지켜보며 그녀의 힘을 가늠하고 있었다. 네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군. 하지만 감히 내 앞에서 건방진 짓은 하지 마라. 이청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검은 빛을 발산했다. 이것은 우리 조상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검 선교의 영검이다. 이 검은 피를 보지 않으면 영혼을 흩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냇갓 계집애는 한 방에 쓰러질 것이다. 이청호는 장은솔을 비웃으며 말했다. 장은솔은 이청호의 오만함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붉은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의 기운은 마치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창이 나타났다. 이것은 홍수창이다. 오직 운을 끊는 전쟁의 신만이 소환할 수 있는 신성한 창이지. 너 같은 어둠의 존재는 이 창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장은솔의 말에 이청호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까짓게 감히 전쟁의 신이라니. 나는 오늘 너를 죽이고 이 건공용을 차지할 것이다. 이청호는 장은솔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검은 빛은 장은솔의 붉은 창과 부딪히며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천둥과 번개가 충돌하는 것 같았다. 장은솔은 이청호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의 몸에서 나는 어둠의 기운을 느꼈다. 그 기운은 이진원의 몸에서 나는 불행한 운명의 기운과 비슷했지만 이청호의 기운은 훨씬 더 강하고 악의적이었다. 이때 경기장 입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시후와 시아가 장은솔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유모의 감시를 피해 몰래 백호산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장은솔은 아이들의 모습에 당황했다. 이청호는 아이들을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꼬마들이었나? 이진원의 자식들인가 그럼? 내 손으로 죽여주지. 이청호는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장은솔은 이청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러나 이청호는 장은솔의 몸을 피해 시우를 붙잡았다. 그는 시우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꼼짝마, 네가 감히 움직이면 이 아이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청호의 비열한 행동에 장은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청호의 비열한 행동에 무릎을 꿇었다. 이청호 이 비열한 놈 아이를 인질로 삼다니 이진원이 소리치며 이청호에게 달려왔다. 그러나 이청호는 이진원을 비웃으며 말했다. 이진원 내 놈의 운명은 이미 끝났어. 너의 아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이청호는 시우를 안고 소리쳤다. 넌 이제 더 이상 이진원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나 이청호의 아들이다. 그의 말에 시우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이청호가 시우의 목에 칼을 들이밀자 백호산 경기장은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장은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이진원은 분노에 눈이 뒤집혔다. 이청호의 비열한 미소는 그들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하하하, 이진원 이젠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네 아들도, 내 운명도 그리고 이 여자까지. 이청호의 말에 장은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솟아나는 기운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가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청호가 시후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청호는 장은솔의 내면적 갈등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장은솔에게 비열하게 속삭였다.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이진원과 그의 아들을 살려주지. 내가 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옆에서 여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어떠냐? 이진원의 불행한 운명과 함께 살봐야 나의 왕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장은솔은 이청호의 제안에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를 비웃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진원과 비교할 수 없어. 당신의 존재는 오직 탐욕과 질투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의 왕국은 멸망할 것이고 당신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장은솔의 말은 이청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이청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내게 이런 말을 해. 내 놈을 죽여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가 이진원의 운명을 차지할 것이다. 이청호는 시우를 던져버리고 장은솔에게 달려들었다. 이진원은 시우를 향해 몸을 던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청호는 이진원의 품에 안긴 시우를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진원 내 놈의 아들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청호는 시우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 순간 장은솔은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한 곳에 모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청호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청호의 칼은 장은솔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은솔 이진원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아들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장은솔에게 달려갔다. 은솔아, 괜찮아. 장은솔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진원 씨,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시간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피를 이용해 이진원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피가 이진원의 몸에 닿자 그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몸에 있는 불행한 운명의 기운이 장은솔의 맑은 기운에 의해 정화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있어. 이청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는 장은솔의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장은솔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죽어라 이진원, 그리고 너도 죽어라. 내 손에 의해 모두 죽을 것이다. 이청호의 공격은 강력했다. 그의 검은 장은솔의 심장을 향해 날아왔다. 그때 이진원이 몸을 날려 장은솔을 감싸 안았다. 이청호의 검은 이진원의 등에 박혔다. 진원 씨, 장은솔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진원은 고통스러운 표정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장은솔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의 말에 장은솔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힘을 이진원에게 불어넣었다. 장은솔의 맑은 기운은 이진원의 몸에 있는 불행한 운명을 완전히 정화했다. 이진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청호의 어둠의 기운을 소멸시켰다. 이청호는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장은솔과 이진원의 사랑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이진원은 장은솔을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은솔아, 일어나. 괜찮아. 이진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은솔은 이진원의 품 안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잖아요. 당신의 운명을 제가 바꿨으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감겼다. 이진원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그 순간 시우가 달려와 장은솔의 손에 자신이 주었던 행운의 구슬을 쥐어주었다. 엄마, 아빠가 준 구슬. 엄마가 아빠를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엄마를 지켜줄 거야. 시우의 작은 손에 들린 구슬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장은솔의 몸에 스며들었다. 구슬의 빛은 장은솔의 몸에 난 상처를 치유했고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이진원을 바라보았다. 진원 씨,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줬네요. 이진원은 눈물을 흘리며 장은솔을 품에 안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는 장은솔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키스는 마치 6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이진원은 장은솔과 결혼했다. 그들은 시우와 시아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장윤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장 회장은 딸의 불행을 보고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이청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진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이진원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진원은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장은솔과 아이들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